빨리 더 빨리 발 먼저 내밀고. 아이고. 저는 스케이트를 잘 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제가 5학년 때도 시합에 나가고 6학년 때 시합 나가서 제가 등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글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동생들을 제가 봐야 되니까 제 꿈을 접었죠. 40여 년 전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했던 그녀. 국가대표를 꿈꾸던 유망주였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때 건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랑자 씨. 조금만 서 있어도 찾아오는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며 힘겹게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 날쌔게 스케이트를 타며 온 동네를 주름잡던 건강하던 소녀.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살이 찌고서부터는 이 설거지하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살이 찌고 나서는 또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힘드니까 이렇게 쉬었다 앉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살이 찌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접히고 이게 다이어트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전엔 좀 하면은 한 7kg씩 빠졌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알통도 그냥 여기가 땅땅해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육이 이렇게 다 빠져갖고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생겼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살이 빠졌다 찌기를 반복하며 점점 불어만 가는 체중. 랑자 씨의 현재 몸무게는 82.7kg, 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뱃살, 허리 둘레도 한번 재보는데요. 결과는 한숨만 나옵니다. 아유, 이놈의 뱃살은 변하지도 않아, 이거. 맨날 44야? 찰 때마다 44. 아이고. 젊을 때 어떠셨어요? 아가씨 때는 날씬했죠. 근데 이제 임신하고서부터 한 20kg가 찌더니 안 빠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완전히 달라진 일상. 걸레질 한번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아이고. 아이씨, 땀도 나네. 아이고, 이놈의 뱃살 좀 빠졌으면 소원이었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는 그녀. 나오자마자 난관에 봉착한 랑자 씨. 바로 계단 때문인데요. 아이고, 살찌니까 계단 내려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고도 비만이 되면서 망가져버린 몸. 그녀의 일상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점점 나이살이 찌더라고요. 전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한 7, 8kg는 우습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이살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이 50을 넘기면서 살이 무섭게 찌기 시작했다는 랑자 씨. 하루하루 살과의 전쟁 중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무거운 몸을 겨우 움직여 보는데요. 몸이 무겁고 그래서 좀 운동 조금씩 해요, 매일. 살 좀 빼보려고 매일 조금씩 하고 있어요. 힘들어. 그런데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지쳐버린 랑자 씨. 숨까지 가빠지는데요. 좀 앉아야 되겠다. 힘들어. 힘들어. 아유, 다리도 안 올라가. 아유,
체중이 불면서 운동하기 더 어려워진 랑자 씨. 그렇다 보니 살은 더 찌게 되고 아무리 애써도 비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은 더 찌고 아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만. 또 약 먹을 시간이네. 약 먹을 시간이야. 문제는 비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이 찐 후 도미노처럼 각종 질환들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살이 찐 이후로 고혈압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이게 살이 찌면서 병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살을 안 빼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으로 입원까지 했던 그녀. 질환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비만 후 건강에 적신호가 온 랑자 씨. 중년 비만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서서히 불어나는 나이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을 끌어안고 있는 염증 지방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을 발생시켜서 이로 인한 합병증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비만. 체중 조절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녀. 현미밥 반 공기에 상추가 전부인 저녁상. 식단도 참 소박합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찌고 있다는 랑자 씨. 아니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또 과일을 먹는 그녀. 게다가 열량 높은 떡까지. 밥은 조금밖에 안 드세요? 네, 제가 하도 계속 살이 찌니까 일부러 밥도 요만큼만 먹고 과일도 먹어봐야 한 2개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녀의 식습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작스런 고혈당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의 이제 과다 분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슐린 과다 분비는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초래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시 30분 후부터 염증 수치가 급증.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염증 수치가 2시간 이상 지속한다는 건데요.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염증살을 만들고 또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대사 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은 혈액에서 산화가 되고 혈관 내피 세포에 침투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만성염증. 염증세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몸속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 조직을 망가뜨리고 뇌심혈관 질환 등 전신 질환을 일으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 어디에요? 집이야. 집이에요? 어제는 밥은요? 밥 먹었어. 저번에 3kg 쪄 때문에 그거 다시 뺐어? 아니, 지금 음. 10kg 빼고 나니까 더 빼는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 그래서 맞아.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저녁에 좀 다녀? 저녁에 해지면 조금 운동해. 운동해야지. 점심 때도 엄마의 건강이 걱정돼 매일 안부 전화를 거는 둘째 딸.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인데요. 그래, 많이 뺄게. 가끔 이렇게 전화 오나 봐요? 예. 살 좀 빼라고 뭐 다이어트 같이 먹자 그러고. 따님도 다이어트 좀 하셨나 봐요? 예, 한 10kg 뺐어요, 얘는. 그러면서 계속 운동을
찔라 하면 더 하고 해서 그걸 유지를 하더라고요. 한 10kg 뺀 것 같아요. 수없이 반복된 다이어트 실패에도 항상 응원해준 가족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건강해지고 싶은 랑자 씨. 살이 좀 빠지고 건강해지면 어린 시절 그때처럼 싱싱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라도 꼭 신어보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리즈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랑자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 거의 10kg 가까이 빼셔야 되는 거예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해서 특히 내장 지방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고도 비만 상태로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 당뇨도 매우 심각한 상태. 다이어트가 절실한 랑자 씨입니다. 키로수가 좀 몸무게도 늘고 그래서 충격이에요. 단 거 뭐 과일 많이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죠. 습관 만들어야죠.